안녕하세요. 생각해보니 제가 자기소개를 안 하고 영상을 바로 시작했더라고요. 제 교육과정과 논술 점수는 이렇고요. 제 2차 점수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 0.2배수입니다. 그리고 제 성격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영상 즐겁게 봐주시고 한 수험생의 의견으로만 바라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대 제가 정답 아닙니다잉. 그럼 시작!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다름이 아니라 며칠 전에 이렇게 영상을 올렸잖아요. 근데 이 영상이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조회수가 많이 정확하게는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좀 떡상을 한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아주 조촐한 제 유튜브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더 이 도파민을 느껴보고 싶기도 하고, 사실 그건 2차적인 거고, 여러분들이 댓글에서 많이 제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는 절대 공부 영상 안 찍으려 했습니다. 절대 안 찍으려 했는데, 왜냐면 제가 정답이 아닌 것 같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FM대로 했다고 생각해요. 스터디도 했고, 뽀개기도 했고, 모의고사도 엄청 많이 풀었고, 연문도 다 풀었고, 뭐도 외우고, 어떻게 하고, 뭐 이거 다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게 다 정답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저처럼 한다고 모두가 합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내가 정답이 아닌데 굳이 내가 공부 영상을 왜 찍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자체를 궁금해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 말 잘라내고, 그래서 제가 공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제가 정답이 아닙니다. 저는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합격수기 같은 거 읽으면은 100명의 인고생이 있으면 100명의 인고 공법이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저도 그 말에 굉장히 이제 끝나고 나니까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증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게 있어요. 바로 제 합격한 동기들이랑 친구들을 대상으로 제가 질문을 쫙 뿌렸거든요. 이 질문을 쫙 뿌렸을 때 친구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정답이 없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제가 어떤 질문 했는지 이렇게 7개의 질문을 던졌거든요. 근데 하고 보니까 합격 소감은 여러분들이 별로 안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터디 한 거, 안 한 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야! 보셨나요? 여러분들 느껴지시지 않나요? 이게 스터디를 한 친구들은요, 자기가 스터디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스터디 안 하고 붙은 친구들은 스터디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이제 다 듣잖아요? 들으면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생각은 이래요. 만약에 내가 사람을 좋아한다. 저가 그렇거든요. 사람을 좋아하고, 으쌰으쌰 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힐링을 느끼고, 그리고 계획대로 착착착 내가 할 수 있을까 혼자서? 이런 생각이 들면은 무조건 스터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으쌰으쌰, 칭찬 막 이런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보다 자기가 더 잘 알 거라 생각해요. 장단점은 명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터디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지만, 그게 제 성격이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성격에 또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거나 원문파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물어봤거든요. 저는 원문을 같이 보는 단거나 파였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얍! 네, 여러분 보셨나요? 이제 제가 또 여기서 제 공부법을 소개하는 게 맞나 아닌가라고 고민이 들었던 지점이 되기도 했어요. 이 질문이. 왜냐면 저는 단권을 하는 게 굉장히 잘 맞았어요. 근데 분명히 저처럼 정리하는 걸 귀찮아하거나 타이핑하는 게 귀찮거나 이거를 원문이랑 같이 볼 자신이 없는 친구들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원문이랑 볼 자신이 있고 이거를 빠르게 해석할 때 유용성을 뭔가 느끼고 계신다면 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원문을 무조건 끝까지 챙겨봐야 돼요. 왜냐면 단권만 봐서는 절대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그거는 너무 약간 놀부 같은 그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고, 또 오늘은 제 공부를 소개해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데이오프를 어느 정도로 했는지 친구들의 답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얍! 다양하죠. 어떤 친구들은 10번도 다 안 놀았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뭐 매주 이렇게 며칠씩 한 주에 몇 번씩 데이오프를 한 친구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역시나 개인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오프 어떻게 했는지는 나중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역시나 이것도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후회하는 것들을 모아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얍!
어떤 친구들은 단권화를 한 걸 후회하고, 어떤 친구는 단권화를 안 한 걸 후회하고, 어떤 친구들은 너무 열심히 한 걸 후회하고, 어떤 친구는 너무 열심히 안 한 걸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결국에 자기 안 한 걸 후회하기 마련이고, 뭐 한 개 잘 됐으면 한 걸 뿌듯해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선배들의 의견이 궁금했다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추천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얍! 어떤가요? 이것도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인고생 생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친구들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얍!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지 않나요? 너무 고마웠어요. 이 친구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본인의 시간을 뺏어서 이렇게 타자를 쳐줬다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친구들이 열심히 답변해준 거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더 엄청난 영상이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친구들 Q&A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정답이 없고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님들 마음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든 님들이 마음대로. 그러니까 제가 수험생활 하는 동안 힘들었던 게 0.1배수 막 N등수 막 이런 사람들의 합격 수기를 보면서 난 이렇게 하고 있지가 않다. 나는 이런 모의고사에서 이런 점수가 나오고 있지 않다. 나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난 대입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그걸 비교하느라 마음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격 수기와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친구들이랑도 절대 비교하지 말고. 어떻게 안 하겠어요? 저도 비교 대망이라 가지고 막 친구들이 막 모의고사 이점수 받았다고 하면 너무 눈물이 나고, 친구들 막 대입 안 가졌다 하면 막 눈물이 나고, 막 나보다 대입 많이 가졌던 애들이 지금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들으면 막 심장이 내려앉고, 저도 그랬거든요. 안 그럴 수 없다는 거를 잘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비교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여러분들을 너무 지치게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저 따라하시다가 망했다고 저 찾아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로 스터디 하는 거, 스터디 안 하는 거.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스터디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말터디를 하면서 아웃풋이 분명히 돼요.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말터디 하는 거 자체에 좀 질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침대에 누워가지고 나중에는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졸면서 스터디하고 그랬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뺏겨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3의 인강을 들으면 주3의 스터디를 해야 하잖아요. 보통 그거니까 6일 자체가 꽉꽉 스케줄이 차 있으니까 개인 공부를 할 시간이 많이 뺏기는 것도 확실한 단점이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장점이 뚜렷해요. 일단은 전 사람들이 만나면서 힐링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전화를 할 때 너무 외롭다가 이제 전화를 스터디를 하게 되면 뭔가 동질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거기서 위로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전 스터디 하는 걸 추천하긴 합니다. 아웃풋 할 때도 굉장히 용이하고 확실히 의지가 된 느낌이에요. 근데 그 스터디 원을 잘 구하세요. 저는 아는 사람이랑 하는 걸 추천합니다. 모르는 사람이랑 하면은 뭔가 제 기준에서는 눈치를 볼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를 눈치를 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친한 사람이랑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제일 친한 친구는 아닌 게 좋겠죠. 왜냐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친한 친구랑 하는 거를 추천하고 전 끝까지 제가 1차 스터디, 2차 스터디 친구들이 모두 합격을 했거든요. 저는 합격을 해가지고 정말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계획을 돌아다니면서 짜거나 계획을 짜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짜거나 아무튼 계획을 어떻게 짤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시를 들어 저는 제가 계획 짜는 걸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고 거기를 체크하면서 효능감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친구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모든 계획을 다 짜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다른 친구 3명이 1차 스터디도 그렇고 2차 스터디도 그렇고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제가 계획 짜는 거를. 그래가지고 계획을 짜고 싶은 분이 있으면 자원에서 짜시고 하지만 다른 친구들의 의견 잘 들어야겠죠. 아무튼 그 계획이 스터디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계획을 짤지, 어떤 걸 공부를 할지.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면서 계획을 한다면 좋은 스터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번째, 이거 정말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어요. 제가 단권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단권화 한 거를 조금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모종의 이유로 이게 두 개로 나뉘어졌는데 원래는 하나였거든요. 이렇게 해요. 이게 제가 만든 세트예요. 그래서 이거 스텝트 공부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이 타임 스텝으로 가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래서 결국 단권화를 추천하냐 뭐를 하냐 하면은 저는 추천을 해요. 왜냐면 제가 하고 합격을 했으니까 제가 추천을 하는데 제가 제 성격이 아니었다면 안 해도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1, 2턴 때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지금 2월에 올리잖아요. 여러분들이 2월에 보셨으면 행운 아이신 거예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인강 종강하고 2학기 개강 전. 그 뜨거운 여름에 여러분들 8월 한 달이나 5주 동안에 단권화를 하시면 그 뒤에 뽀개기를 돌릴 때 굉장히 수월해지는 거는 분명히 좋으실 거예요. 하지만 타이핑이 느리다거나 막 단권화를 어떻게 될지 감이 안 잡히시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단권화하고도 원문을 봐야 되기 때문이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단권화 한다고 단권화만 본다고 합격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는 단권화 하면서 원문 무조건 같이 봤다고 말씀드렸어요. 알겠죠? 그래서 단권화 저는 추천.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원문만 봤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데이오프. 저는 데이오프를 완전 데이오프를 한 게
뭐 그거는 손가락에 꼽죠. 완전 그냥 하루를 통으로 놀았다, 뭐 MT를 갔다 이런 거 말고는 반대교포를 했겠죠. 반대교포는 몇 번 했냐?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쉼 없이 굴러가는 거를 못 하겠었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반대교포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반대교포는 끝까지 가져가셔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계속해서 일요일 정도는 저도 반대교포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아니면 토요일에 하고 일요일에 공부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후회하는 거는 없습니다. 사실은 어제나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너무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너무 많은 것을, 남들은 안 한 것들을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약간 괜히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름의 고득점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가 나올 줄 알고 안 했을까요? 제가 총론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총론 문제 2개 중에 1개를 틀렸어요. 근데 뭐가 나올 줄 알고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안 했을까요? 뭐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추천하는 거는, 전 아무래도 스테트 만든 걸 굉장히 추천하는데, 그건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제가 추천하는 거는 모의고사를 많이 풀고 그거에 대해서 오답을 땡실하게 하고 자기의 약점을 찾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해요. 물론 이것도 마지막 나중에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게 머리에 알고 있는 게 많은 것보다 아웃풋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당연히 그러한 시험이고. 근데 저는 아웃풋 할 때도 중요한 게 이걸 문장으로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문장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걸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차 그거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기별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그 후배들한테 자료를 만들 때 썼었던 그 자료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후배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던 게 있었거든요. 그 편지에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지 타임라인 적어놓았던 게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1월부터 7월 둘째 주 정도까지는 인강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번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는 실습 때도 인강을 다 들었고, 근데 나머지 수원분들이 인강을 다 안 들었어가지고 7월 둘째 주까지 같이 맞춰가지고 여기서 인강을 딱 맞춰서 7월 둘째 주로 종강을 하자 이렇게 말해가지고 저는 그동안 개인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혼자 인강을 다 들은 건 6월 말이었지만 이제 7월 둘째 주 정도까지 인강을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한 거는 월수금은 인강을 들었고, 그리고 스터디를 했고, 누적 복습 문제를 풀었어요. 화목은 인강을 복습을 하고 누적 문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제 계획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3월의 계획표거든요. 3월의 계획표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1월은 제가 또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배경화면으로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해가지고 계속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보시면 월수금은 인강을 들었죠. 그리고 스터디를 한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화목토는 주지와 비주지 교과를 복습을 한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학교 수업이 있을 거잖아요. 개강을 하게 되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표를 세워보시고 이거를 따라서 하시면 수월하실 것 같아요. 참고하라고 저는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요일은 보이시죠? 비어있었어요. 그래서 못한 게 있으면 채워서 하거나 아니면 좀 쉬거나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3월 1학기 동안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제 기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텀이 바로 나오죠. 바로 7월 20일부터 5주의 텀을 돌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7월 20일부터 저 2학기 개강까지 여름방학이 딱 5주였거든요. 이 5주 동안 5주 텀을 돌렸어요. 5주 텀 계획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5주 텀 동안 이 스태트를 만든 거예요. 이 스태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 스탬프 찍으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시끄럽죠. 그래서 아무튼 5주 텀을 돌리면서 스태트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9월 개강부터는 뽀개기를 했어요. 뽀개기 텀은 3주, 2주 반, 11일, 8일, 5일, 3일 개인 공부, 시험 당일 이렇게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했지? 이걸 어떻게 하지? 이게 말이 되나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 모든 사람들이 뽀개기를 했던 건 이유가 있었고, 초반부터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뽀개기를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반 방향을 잘 잡으시면 충분히 뽀개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시기별 공부 시간인데요. 제가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실까봐 알려드리자면 다 인강 포함입니다. 저는 인강 포함해서 타이머 열풍타를 쟀었고 화장실 갈 때도 열풍타랑 타이머 안 껐고요. 그리고 핸드폰 엄청 많이 했는데 그냥 타이머 안 껐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믿음직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한 2-3시간 빼서 계산해도 되고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공부 시간은 한 개도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죠? 1월에 6시간 정도 했고요. 2월은 7시간, 3월도 7시간, 4월도 7시간, 5월은 실습 열심히 했고 인강만 듣고 109 기준으로 교육과정 2과목만 스터디를 했고요. 6월은 9시간, 7월은 10시간, 8월은 10시간 반, 9월은 11시간, 10월부터는 시간은 안 됐어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저는 화장실 갈 때도 안 껐고 핸드폰 할 때도 안 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강 포함, 스터디 포함, 모든 걸 포함한 시간이었고 절대 10시간 이상으로 할 수 없지 않나요? 제스도 간신히 막 12시간, 10시간 그 수능 제스 때도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만큼 머리가 안 돌아가고 그리고 제가 한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이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첫 번째로 본 스터디 4명, 민서, 연우, 민지와 함께 했었고요. 처음부터 꼭대기까지 쭉 같이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화로, 저희는 모두 다 전화로 했어요, 스터디를. 저는 만나서 한 스터디는 예현이, 룸메랑 한 스터디밖에 없고, 이제 4명이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민서랑, 하루는 연우랑, 하루는 민지랑, 이렇게 돌아가면서 월, 수, 금 스터디를 했어요. 왜 인강 나오는 날에 했냐고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나오는 날에 인강을 듣고, 월요일에 인강이 나왔으면 월요일 인강을 듣고, 화요일에 복습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스터디는 수요일 아침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인강 나오는 날 스터디를 했고요. 그리고 전화로, 시간 딱히 처음엔 안 정해놨던 것 같아요. 그래도 끝나고 나면 1시간 반 정도 지나 있었던 것 같고, 그거 스터디 한 거를 밴드에 인증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인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누적 복습 스터디를 같은 본 스터디 멤버들과 했었어요. 이거는, 밴드에 2주 전 월요일이면 2주 전 월요일 문제를 그 전날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요일까지 내고 월요일 풀고 이런 식으로 했었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고, 이런 식으로 문제 푼 거 인증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논술 스터디는 실습 끝나고 카톡으로 했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제가 논술한 거를 찍어서 올리면 친구들이 아이패드로 굿노트로 피드백을 했었어요. 그리고 논술 스터디는 논술 공부 자체를 실습 끝나고 하셔도 됩니다. 저한테 많이 여쭤보셨는데 아무튼 실습 끝나고 카톡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모형 스터디를 했어요. 모형 스터디는 태진이라는 친구랑 6월부터 9월까지 했는데 태진이는 이제 그 실습을 하면서 교육과정 투어 스터디를 같이 했었는데 끝나고 태진이랑 같이 놀면서 이렇게 전화로 하는 게 너무 저는 힐링인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태진이도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이 실습이 끝나도 같이 스터디를 좀 둘이서 하자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태진이랑 아침에 이거 무슨 요일에 했었죠? 이 요일에 했어요. 이 요일에 이제 아마 이 요일에 전화로 아침에 영상통화를 하면서 깔깔대면서 또 제가 그 만들었던 모형 자료가 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거는 공유를 못 해드려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올린 자료를 제가 편집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뿌려줬어요. 왜냐면 그 저만의 그러니까 약간 작년 내용이었는데 백구랑 달라진 것도 있고 해가지고 올해 백구 내용이랑 그런 청킹 같은 거를 제 나름대로 넣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뿌렸었는데 친구들한테 반응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심심하시면 자료 만들어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같이 보면서 태진이랑 영통으로 모형 스터디를 했었고 기상 스터디는 인강 듣는 첫날부터 임고 마지막 날까지 동기들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동기 5명이랑 했었고 벌금을 엄청 많이 걷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진 찍고 이렇게 했던 그 시계 사진 찍어서 보내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과정 스터디는 8월부터 마찬가지로 임고치기 전날까지 예현이라는 제 기숙사 룸메랑 했어요. 제가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요. 기숙사를 2개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저랑 룸메랑 1인실을 2개를 잡았어요. 그래서 4층, 6층 이렇게 있었는데 6층은 자는 방이었고요. 4층이 공부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뒤를 돌면은 예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양치도 안 하고 그냥 내려가고 그냥 잠옷 입고 왔다 갔다 하고 하루 끝나고 뭐 이렇게 아주 감옥처럼 기숙사를 나가지 않았었거든요. 저희는 밥도 시켜 먹고 편의점에서 먹고 하니까. 그래서 밤 10시 딱 공부하기 싫을 때 마주보고 8월부터 끝까지 이제 매일 한 15분 정도씩 교육과정 스터디를 했던 것 같아요. 같은 기숙사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이었다고 생각했고 가끔 하기 싫으면 체육 같은 거, 강론 같은 거 몸으로 퀴즈 내고 이렇게 하면서 또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는 거 물어보는 스터디인데 각자 이제 약점 노트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여름방학부터 틈틈이 부족한 게 있다고 느낄 때마다 뭐 약점 노트가 아니더라도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쪽이 내가 부족하다 하면 서로 물어보고 하는 거 자체를 그냥 예현이랑 짝스를 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본스가 따로 있었고 예현이랑 룸메이트랑 짝스들이 따로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총론이랑 생각이 안 난다. 그 뭐죠? 창채인가요? 총론이랑 창채 스터디를 9월부터 민서라는 본 스터디 멤버랑 짝스했어요. 이것도 아침에 기상 스터디로 했었고 서로 저희가 총론 스제트를 썼었거든요. 총론 스제트를 썼어가지고 그 스제트를 이용해서 질문을 마구잡이로 내고 했었던 것 같아요. 창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따로 스제트를 만들어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스터디를 했던 것 같습니다. 9월부터 했었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스터디를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8월 말부터 9월 초부터 시작했던 것 같고 제가 30명을 모아가지고 강의실을 빌려서 진행했었고 토요일에 실전 시간 맞춰가지고 쉬는 시간은
10분, 20분 정도로 줄여서 진행을 했었고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굉장히 추천합니다. 판을 벌리기 좋아한다면 판을 한번 벌려보세요. 생각보다 친구들이 잘 모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식으로 스터디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공부법을 진짜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스제트 공부법입니다. 저는 스제트를 말씀드렸죠. 1강 종강부터 2학기 시작하기 전까지 5주 텀 동안 스제트를 만들었어요. 그 스제트가 바로 이 스제트입니다. 저는 스제트를 어떤 분 걸 사용했냐면 바로 우짱님 블로그의 스제트를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같이 공부하던 기숙사 룸메 예현이가 이분의 스제트가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백구 인강이 매년 바뀌잖아요. 이게 약간 개정이 되고 또 저희 때는 교육과정이 바뀌는 시즌이었어가지고 2, 3, 4학년권 내용이 없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수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요. 그 5주 동안 그러니까 제대로 된 2텀이었죠. 그 전까지 누적 보습을 하긴 했지만 인강이 끝나고 제대로 된 2텀을 돌릴 때 스제트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걸 일단 다운받아요. 다운받아가지고 원문을 이렇게 펼칩니다. 원문을 펼치고 이거랑 이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내가 이걸 아나? 그 메타인지를 발휘해서 이 원문을 보고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뺀 건 많이 없죠. 이 스제트 자료에서 뺀 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추가하고 뭔가 이렇게 보시면 제 나름대로 약간의 그러니까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표시를 다르게 했었거든요. 왜냐면 각 과목마다 단원명이랑 이런 게 너무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 어떤 과목을 예시를 들면 편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이렇게 이거 뭐야 학년군 이런 느낌으로 제가 저만 알아볼 수 있게 좀 표시를 이렇게 해놓기도 했고 이런 거를 좀 수정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스제트가 뭔지는 아시죠? 스제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왼쪽에는 이렇게 질문이 있고 이 오른쪽에는 답변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전 과목 강론을 5주 텀을 돌리니까 그때 수정을 한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어렵지 않죠? 원문과 비교하면서 매일매일 그 분량에 따라 수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정을 5주 동안 하면서 이 5주 텀 스제트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 과목의 스제트를 제가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5주 텀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뭐예요? 뽀개기를 해요. 뽀개기를 하면서 이 스제트를 어떻게 썼냐? 저는 2단 독서대를 썼어요. 그래서 이 위에는 이 스제트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원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서 또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 그러니까 분명히 5주 텀 만들 때 스제트만 만든 게 아니죠. 스제트 만들면서 공부를 한 거죠. 막 내가 이걸 아나 모르는 게 있으면 또 외워. 천키를 만들어서 외우던가 아니면은 내가 까먹은 게 있으면 또 외우던가. 그리고 계속 이 원문을 보면서 내가 스제트에 있는 걸 완벽하게 아나? 이 스제트에 뭐가 더 추가되면 좋을지. 그러니까 이 스제트가 제 뇌라고 생각하고 내가 알았으면 좋겠는 걸 여기 다 담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작할 때는 오늘 만약에 뭐 2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제가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종이 같은 거를 이렇게 떼가지고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 궁금한 점 뭐랑 관련된 거지 이게? 상호 텍스트성이었다. 이렇게 쭉쭉 내리면서 이거를 이렇게 스제트를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을 왜 이렇게 못하죠? 스제트를 만들고 스제트를 활용할 때 반 갈라서 아웃풋하는 용어로도 쓰고 원문이랑 비교하면서 내가 알았으면 좋겠는 걸 스제트에 다시 추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만약에 뭐 몇 텀이야? 예를 들어 뽀개기를 8일을 해요. 그럼 여러분 원문을 볼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스제트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11일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11일, 8일, 5일 이랬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11일은 스제트를 보고 8일은 원문을 한번 보고 5일은 다시 스제트를 보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효율적으로 방법을 달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뽀개기를 하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뽀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텀은 원문을 좀 제대로 진짜 집중해서 보고 어떤 텀은 스제트를 하면서 빠르게 하면서 아웃풋하는 연습을 하고 어떤 텀은 손으로 제가 써보면서 아웃풋을 하기도 하고 어떤 텀은 눈으로 빠르게 하면서 내가 빠르게 끄집어낼 수 있는지 그런 연습을 하면서 뽀개기를 각가지 다른 방법으로 다양하게 뽀개기를 하는 것이 뽀개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다양하게 저는 아웃풋할 수 있는 용도로 잘 쓰인 것 같아가지고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풀면 정말 황당해요.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 넣었거든요.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색을 각목 텀 때 다른 색을 써가지고 하기도 했고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쓰기도 했었습니다. 포스트잇을 이렇게 쓰기도 했고 이렇게 아예 큰 거를 써서 제 청킹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A4 용지를 새로 끼워서 새로 정리를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느 부분이죠? 아무튼 제가 헷갈렸던 부분인데 이거를 제 나름대로 저는 필기하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제가 너무 헷갈리는 게 있다. 그럼 그냥 생 A4를 끼워가지고 제가 알아서 또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넘기면서 이쪽에서 맞아 내가 이거 헷갈렸었지 하면서 또 다른 상광펜을 색칠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시면 여기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A4 용지를 끼워서 제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뭐라 그래? 주요 감상곡을 그거 원문으로 보면 너무 보기 싫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한 막 텀 가면 정말 보기 싫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진짜 주요 감상곡에서 외워야 될 것만 이렇게 뽑아서 글자로 적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청취자도 다 만들어요 여기에.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천년 만세 3000줄 막 이런 거. 수지천 사면 육각 박소화 막 이런 거. 무연정 저 기억이 안 나요. 좀 공부 안 하고 너무 오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찌됐든 외울 수 있게. 그리고 그 자료 같은 거 다운받아가지고 공부를 할 때도 여기에 그냥 끼워 넣었어요. 이거 뭐냐면 표제음악이거든요. 표제음악 모은 자료를 제가 또 발견해가지고 그 표제음악 한 것만 여기 모아서 또 제가 알아서 저는 항상 핑크색으로 첨핑을 썼거든요. 첨핑 이상한 첨핑 만들어가지고 여기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도덕 같은 것도 도덕 강론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나름 이과거든요. 제가 화학 생명 했거든요. 과탐 때? 저 과탐 되게 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도덕을 못했어요. 도덕도 이렇게 끼워가지고 제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필기를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스텝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그냥 제 뇌였던 거예요. 제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지식들을 다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파랑파랑하게 잘라가지고 붙이고. 귀엽죠? 귀엽죠? 이렇게 스텝 하면서 아무튼 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제한인 것 같아요. 포스트잇도 붙이고 이런 마크만 따로 모아가지고 이거 다시 끼워봐가지고 마크만 또 외우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자료 만드는 걸 좋아했었어가지고 이런 바슬질 통합 같은 것도 제가 세트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개장되면서 세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음감 듣고 여기저기서 강의 같은 거 듣고 유튜브에 그런 거 많거든요. 인고 원포인트 언니가 해주는 거 그런 거 많거든요. 그리고 체육 같은 거는 아예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언제 노트? 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뭐 공을 정확하게 보낼 때 수비수가 기꺼이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할 때는 뭐 하냐 뭐 할 때는 뭐 하냐 이런 것도 제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다 공유해드릴 필요하실까요? 필요하시면 보내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자료 만드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어떨 때는 이걸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이걸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이걸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제가 언제 노트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그 룸메이트랑 막 이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되게 공부 많이 했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상하게 공부를 이렇게 했어요. 수학도 저는 특정도 이렇게 제가 딱 볼 수 있게 자연수 그리고 분수 그리고 소수 이렇게 3페이지로 제가 나눠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이 계열이 너무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계열을 공부하려고 계열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볼 수 있게 한 거고 제가 중요한 키 센텐스를 이렇게 뽑아놓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2학년 1학기 때 뭐 배운 3학년 1학기 때는 뭐 하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 모든 제가 알았으면 좋겠는 거를 다 이 자료에 넣었던 것 같아요. 네, 공부하기 싫으면 한글 써가지고 자료 만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과학 너무 싫지 않나요? 아무튼 이렇게 세트 공부법을 소개를 했습니다. 정말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한 것 같네요. 그리고 성취 기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성취 기준은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이거는 이제 나눔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교육과정 암기 노트예요. 근데 이런 자료가 올해 기준으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거는 되게 하나님이 보기 좋게 편집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뭐냐면 교육과정이거든요. 교육과정인데 이거를 암기펜을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8월 여름방학 때부터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블로그를 보면서 선배들이 어느 암기 범위를 했는지를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 파악한 거를 가지고 이제 룸메이트랑 계획을 짜서 돌렸어요. 내 체표는 당연히 1월 무조건 처음부터 지금 노래로 외우시고 계시죠? 내 체표 노래로 외우시고 계시죠? 안 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내 체표 노래로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오늘부터 10분씩 노래를 들고 따라 부르세요. 내 체표는 빨리 하는 사람이 승리입니다. 아무튼 이거 암기 그건 확실히 총론과 내 체표는 빠를수록 이득입니다. 전 이거는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빨리 하세요. 지금부터 빨리 하세요. 아무튼 교육과정은 이렇게 암기펜을 쳤어요. 암기펜을 치고 이제 매일매일 분량을 나눠가지고 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가리고 그럼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럼 그거 암기펜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은 제가 어느 부분을 암기했는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계획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총론 공부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는 총론은 개강하기 전까지 겨울방학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하시다시피 빈칸으로 했어요. 그리고 스태트를 구해왔어요. 스태트를 그 스터디원이 구해와가지고 이 스태트가 좋다고. 근데 이게 공유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공유가 된다면은 댓글에 달아 놓을게요. 그래서 스태트를 통해서 굿노트로 하고 했던 거. 총론은 열심히 외웠어요. 정말 열심히. 근데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총론은 어쩔 수 없이 각자 외워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체표 처음부터 노래로 외웠습니다. 저는 물론 당연히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하냐 노래로 할 수가 없다. 인간이 그래도 나도 그래도 공부 좀 했고 나도 이제 상위권 머리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니죠. 그냥 뭐 머리 좋다고 할 수 있는데 무슨 노래로 이걸 외우냐. 악으로 깡으로 청킹으로 간다. 결국 10월에 모두 노래로 돌아옵니다. 노래로 외우세요. 노래로 외우세요. 무조건 노래로 외우세요.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노래로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복습 어떻게 했냐? 복습은 인강 들으면서 복습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인강 들으면서 복습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진짜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기 맞나? 인강 들으면서 막 겨울에 막 외워도 까먹습니다. 진짜는 인강 종강 후부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나름대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이전 거를 까먹지 않게 발버둥을 치다 보면은 그게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하면서 다 까먹고 누적 복습 문제 풀면 다 빨간색 덩어리 눈물이 막 주룩주룩 내 망각 실력이 너무 놀래고 이랬거든요. 근데 결국 진짜는 인강 종강 후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논술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논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보여드리는 게 편하겠죠? 잠시만요. 논술 공부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은 일단 당연히 처음에는 3개년 정도 그 필사를 했고요. 그 다음부터 썼어요. 그 다음부터 그냥 썼고 그리고 논술도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당연히 공부를 해야겠지만 전 또 효율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논술이 여러분들 그 지금은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엄청 어렵진 않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고득점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머리를 써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뽑아내고 거기서 뽑은 거를 내 단어로 만들고 문장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카드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2차랑도 저는 결이 비슷하게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다운을 받았습니다. 이 자료도 제가 어디서 다운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자료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게 최고의 자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운을 받아서 일단 저만의 서론 결론으로 이걸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 자료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가짐이랑 저만의 논술 약점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맞는 어휘도 이렇게 넣어놨었고 이게 제 자료가 아니에요. 너무 좋은 자료였는데 제가 누구 자료인지 알면 참 좋을 텐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자료들이 그러니까 이게 별로 많은 자료가 아니에요. 양이 이 정도거든요. 양이 이 정도라서 이거를 여러분들도 좀 얇은 가벼운 논술 자료를 하나 택하셔서 저는 매일 아침에 한 페이지씩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 읽을 수 있어요. 2번 정도 읽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매일매일 매주 하다 보면은 지겨워서라도 이게 좀 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가벼운 자료를 정하셔서 그거를 매일매일 읽으시면은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내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저는 친구랑 그 총론이나 모형 스터디를 영통으로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논술 자료를 무조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책도 이거 아웃풋하고 타이핑으로 아웃풋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매일매일 논술 자료를 조금씩 읽는 것이 저의 논술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별거 아니죠. 이것도 결국에 가면은 저만의 자료가 왜냐면 저한테 필요하게 이게 다시 저는 편집을 하다 보니까 저만의 자료가 돼서 이거를 합격 당일까지 들고 갔던 것 같아요. 합격 당일이 아니고 시험 당일까지 들고 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 나름대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다시 노란색을 치고 또 추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튼 가벼운 자료를 만들어서 영원히 읽으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엄청 많아요. 왜냐면 제가 모의고사를 엄청 많이 30개 정도 푼 것 같아요. 근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러게요. 돈이 많이 들어서 할 수 있는 말이 한정적이긴 한데 저는 최대한 모의고사를 많이 푸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당황을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저희가 스터디원들이랑 시험이 끝나고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되게 질 안 좋은 모의고사를 푸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면 당연히 매년 그 내시는 교수님이 다르잖아요. 모의고사를 그 임용 실전 문제 내시는. 그래서 뭐 되게 경향성이 없는 건 여러분들도 많은 블로그에서 보셔서 느꼈겠지만 특히 주부서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되게 모의고사를 푸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많은 모의고사를 풀면서 그 당황을 느끼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이렇게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그때 그냥 괜찮아 다른 거 맞으면 돼 하고 넘기는 그런 거를 많이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고 실수가 정말 많이 나와요. 실수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 실수를 점차 없애면서 저는 거의 한 20점 끌어올린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면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막 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막 대소문자, 알파벳 대소문자 이건 기본, S 막 안 붙이는 건 기본이고 대문자 이거 너무 기본이죠. 그리고 그 음악 같은 것도 거의 약간 과탐 푸는 거랑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 때 뭐 연주할 수 없는 음면 최저음 최고음 주 생각하기 뭐 식인색 악보에 없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기 뭐 국악도 장난도 하기 이런 행동 실수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행동 실수나 제가 알아야 되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네. 저는 그거였거든요. 바바치 셔미스. 바바치 셔미스를 저는 항상 틀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한 페이지짜리인데. 그래서 바바치 셔미스가 너무 나올 때마다 모의고사 틀려가지고 바바치 셔미스 공포증이 막 생겼었어요. 일단은 모의고사를 풀잖아요. 채점을 하겠죠. 채점을 하고 나면 저는 점수를 2개 냈어요. 하나는 물체, 하나는 칼체. 그래서 2가지 다 마음에 담았어요. 물체 점수는 이렇고 그래 칼체 점수는 이렇다.
하고 저는 정신승리 공부법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오답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의고사 오답하는 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첫 번째 이유는 거기서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시죠? 거기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고 소재를 체크하고 요새 그래도 엄청 똑똑하신 분들이 내시는 게 모의고사잖아요. 그래서 요새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는구나. 좀 체크하시고 제가 포커스를 두었으면 하는 부분은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시험을 칠 때 저희가 문장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문장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자체가 저는 초반에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답지를 보고 있잖아요. 그 답지에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구나를 그거에 조금 포인트를 줬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어떤 식으로 오답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러프하게, 왜냐면 너무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이거 지적 저작권인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사진을 찍고 체크를 했어요. 이거 확대해서 막 저작권 위배되는 거 아니겠죠? 잘 안 보이죠?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고 거기에 이렇게 대충 했어요. 이렇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은 그러니까 최대한 1시간 안에 끊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오버한 적이 더 많았지만. 그래서 보이시면 색깔이 2개일 거예요.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빨간색인데 빨간색 글자는 실수한 거고 파란색 글자는 제가 좀 얻어갔으면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빨리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하면은요 정말 한 300페이지가 나와요. 국노트로 300페이지. 그럼 그 300페이지를 언제 다 봐요? 그럼 근데 그 300페이지 안 보면 오답한 이유가 없잖아요. 오답을 왜 했어요? 다시 보려고 오답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한 3주에 한 번 날을 잡아서 이렇게 한글 파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한글 파일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행동 실수. 두 번째, 알아야 함. 세 번째, 알아야 함이 너무 많아서. 세 번째가 지역. 이렇게 3가지 부분으로, 그러니까 국노트로 러프하게 오답한 것을 자주 보기 위한 파일을 또 만든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안 맞으시면 안 하시면 되는데 저는 강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 실수에서는 정말 이게 페이지가 11페이지짜리예요. 한글 파일로. 글자가 이렇게 빼곡한데 11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행동 실수에는 과목별로 어떤 실수를 제가 했었는지를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야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목별로 이거는 나올 법하다 이런 거를 정말 주제 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엽이 아닌 내용들, 제가 느끼기에 그런 것들을 여기 적고, 그다음에 지엽인 거는 맨 밑에 깔아서 적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지엽만 챙겨가다.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지엽이니까.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지엽이 왜 유의미하다고 생각했냐면 이 문제를 또 푼 수험생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이 정도는 나왔을 때 맞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엽도 따로 정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거 친구들한테 뿌렸어요. 나누는 게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뿌렸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모의고사 많이 안 푼 친구들도 이 지엽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행동 실수, 그다음에 알아야 함, 이렇게 과목별로.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한번 치면서 공부를 했겠죠. 왜냐면 다시 틀리면 안 되잖아요. 또 여기 뒷페이지는 또 이렇게 제가 나름 정리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저는 자료 이렇게 타이핑하고 이거를 깔끔하게 보는 게 좋아가지고. 그다음에 여기는 또 지역. 지역, 제가 생각했을 때 지역 너무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것도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지역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 넣고 싶은 사진도 넣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의고사였고요. 그 다음은 바로 기출 분석에 대한 답변을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기출 분석을 했지만 제 머리로 하는 게 유의미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기출 분석을 언제 했냐면 그 스제트 만들었던 오조텀 때 했거든요. 그때 하는데, 그러니까 제 머리로 제가 뭐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대강추를 드리고 싶은 책이 바로 이 기출 분석집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고 원포인트님의 제가 기출 분석집인데 아주 유튜브에서 기출 분석으로 이름을 완전 날리셨던 그런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 예지 선생님께서 제가 시험 칠 때 처음으로 기출 분석집이라는 거를 내놓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시그니처라는 책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그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기출이 이렇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많이 담아준 느낌이고, 기출 분석집은 이거를 한 문제 인사이트를 넣어두셨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거 여러분 책을 진짜 사셔야 되는데 진짜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을 진짜 잘 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저는 제 룸메 예현이 있죠. 저희 둘은 진짜 예지 선생님을 맹신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제 머리보다는 똑똑하실 거 아니에요. 서울 진짜 엄청 초수 합격이실걸요. 근데 그 선생님이 기출 한 문제 그것도 2000년대면요 여러분. 저 10살도 되기 전이에요. 2006년 뭐 이런 그 진짜 초반 옛날 기출부터 그거를 이거 목차 같은 거 올려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한 과목당
빈출 소재 제일 많이 나왔던 거부터 탁탁탁 하는데 그 문제 한 문제에 또 인사이트가 달려있어. 그래서 인사이트가 달려있어서 이거를 읽으면 아 이렇게 바라봐야 되구나를 저는 너무 이거를 보면서 많은 제가 왜 보여드렸었냐면 그 책을 지금 이미 제가 후배한테 줘버렸어요. 제 친구 기현이한테 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인고 원포인트님의 기출분석집이 없는데 정말 인사이트 때문에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기출분석하기 귀찮아지잖아요. 이 기출분석집을 사세요. 이 집을 사시고 이거를 매 텀 제가 오늘 공부할 부분을 읽으세요. 그러면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출을 보는 시야 자체를 확 넓혀주고 시간이 정말 단축돼요. 기출 분석 내가 하면 똥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분 거 읽으면 똥은 안 된다. 최소 진짜 강추합니다 여러분. 기출 분석집 광고 절대 아니고 제가 진짜 마음을 먹었어요. 이거 진짜 내가 인고 끝나면 이거 제대로 홍보를 해야겠다. 진짜 강추 대강추입니다. 예지 선생님 라이브도 제가 다 들었고요. 제가 DM으로 보냈었거든요. 제가 이 끝나면 홍보 유튜브 찍고 싶다고. 그래서 이미 예지 선생님 정말 저 도움 많이 받았고요. 제 친구들도 제가 이거 홍보해가지고 제 친구도 진짜 많이 샀고요. 정말 이렇게 좋은 책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라이브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냥 거의 다 책이나 모의고사 사면 공짜로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무슨 코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고 원포인트님 최고! 나단 최고입니다. 근데 사실 작년에 이 책이 처음 나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많았어요. 오류. 근데 1년 지났으니까 오류도 다 이게 정정이 되잖아요. 새로 개정이 하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괜찮을 거예요. 자, 아무튼 강추 대강추 제 고득점의 비결은 인고 원포인트님의 기출분석집. 제 룸메이트 예현이도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지연님 친분 없음 광고 아님. 다음은 연습 문제에 대한 답변을 좀 해드릴까 해요. 연습 문제 공부는 어떻게 했냐? 저는 전과목을 다 풀었습니다. 따단. 하지만 추천하느냐? 땡. 물론 시간이 많으시고 체력이 남으시면 저처럼 다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풀면 무조건 좋음. 이거는 맞음. 근데 너무 막 나는 안 풀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스트레스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제가 추천하는 거는 뽀개기 제대로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좀 남으신다면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확실히 아웃풋하는 연습이 되니까 뽀개기를 할 때 중요한 게 시각으로 바라봐야 실제 그 당일에 문제를 풀 때 내 머리에서 바로바로 끄집어내고 그걸 답안의 형태로 만들 수 있을까가 뽀개기 가장 중요한 중점이잖아요. 그거를 하기 전에 연습 문제를 많이 풀면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구나를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연습 문제 푸는 거는 추천이지만 안 풀었다고 좌절하지 말기. 왜냐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악 실과는 무조건 풀기. 2번 풀기, 3번, 4번, 5번, 6번, 7번 다 풀기. 알겠죠? 그리고 내가 부족한 느낌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역사 같은 부분이나 저는 국어에서 문법이 되게 또 약했거든요. 근데 또 그것만 붙잡고 있자니 불안하고 그럴 땐 또 그거 연습 문제를 한 번 더 풀고 옛날 선배님들한테 받은 옛날 연습 문제도 풀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뽀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뽀개기 저는 강추 대강추입니다. 왜 강추 대강추이냐? 뽀개기를 한 텀 한 텀 할수록 놀래요. 이거 24일 만에 내가 봐야 된다고? 이거 11일 만에 내가 봐야 된다고? 5일? 이건 아니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뽀개기를 회독을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이 체계 자체가 제 머리에 들어온다는 느낌이 받았어요.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어느 부분에 있는 내용인지 그 체계가 잘 잡혀있다고 느껴서 사전에서 펼쳐보듯이 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뽀개기 안 하고 붙은 친구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뽀개기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뽀개기 안 하고 붙은 친구들 엄청 많습니다. 하고 붙은 애도 있고 하고 떨어진 사람도 있고 안 하고 떨어진 사람도 있고 저는 강추. 저 같은 성격이면 강추. 그 다음에 아웃풋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법 이야기는 전부 끝났고 아웃풋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쓴 방법은 이렇게 암기펜을 치고 암기판을 해서 하는 암기 방법 아웃풋 방법도 있었고요. 그리고 워드마스킹 앱 있죠. 워드마스킹 앱 저는 종이파이였기 때문에 잘 안 쓰긴 했는데 워드마스킹 앱을 통해서 아웃풋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저는 스제트가 좋았어요. 왜냐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제가 스제트에 모든 영혼을 다 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제트를 보면서 반 가리고 하는 형식이 잘 맞았던 것 같고 친구들이랑 말터디 하는 것도 좋았어요. 나중에 가면 모든 내용을 말터디 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만 질문해줄래? 예연아? 하고 아웃풋 하는 것도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도 충분한 아웃풋, 제일 좋은 아웃풋 방법이고 연습 문제도 정말 좋은 아웃풋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귀여운 질문도 있어요. 선배님 저는 3학년인데 공부를 미리 해야 될까요? 저는 임고에 대해서 3학년인데 임고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제가 다학년 되면 다 알까요? 3학년 노세요. 3학년 노세요. 물론 저희 21학번 때 티어가 많이 늘어서 되게 좀 쉽게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저는 0.2배수니까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이 기분이 안 나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3학년 때 진짜 노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1년만 투자해도 충분한 것 같고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저도 안 믿었어요. 3학년 때 저도 3학년 때 뭘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영어 면접이 있다던데 영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노세요. 왜냐면 3학년 때 노는 건 죄책감 안 드는데 4학년 때 노는 건 죄책감 들잖아요. 근데 열심히 해야 되는 건 4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4학년 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3학년 때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 4학년 되면 알게 돼요. 저도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1월, 2월 지나면 알게 됩니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3학년은 노시면 됩니다. 진짜 놀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추천. 빠밤.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렸어요. 기본 이론도 이렇게 제가 단권화로 했거든요. 기본 이론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 기본 이론도 이게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단권화를 이렇게 했었는데 자 자료 추천해드릴게요. 첫 번째 기본 이론 단권화 바로 AJ님의 기본 이론 단권화입니다. AJ님의 기본 이론 단권화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속이 시원하다는 겁니다.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유는 이렇게 한 페이지에 하나예요. 그래서 필기할 부분도 좀 있고 이게 뭔가 봤을 때 시원시원해요. 그래서 그 자주 저도 두무이님이랑 뭐 키티님이랑 이런 거 했는데 이게 저는 반반 돼 있으면 눈이 좀 아프더라고요. 물론 이게 진짜 단거나 느낌이 나긴 하는데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전 차라리 좀 책이 두꺼워지더라도 이렇게 한 페이지 시원하게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좋더라고요. 제 룸메이트 예현이도 그랬어요.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보고 싶으시면 AJ님 단거나를 기본이론 단거나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테트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짱님의 스테트 정말 감사합니다. 제 룸메 예언이도 우짱님의 스텝들을 가장 잘 이용했어요. 왜냐면 깔끔해요. 저 우짱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 우짱님처럼 못했을 것 같아요. 우짱님은 그걸 현역 때 다 만드셨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가 제 그 추천이었고 그리고 모의고사 추천 다 푸는 거 추천드리지만 됐고 시그니처 임공 포인트님 거는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분석집 마찬가지로 완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추천하고 싶은 자료가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2차는 여러분들이 2차를 준비할 때쯤 돼서 영상을 다시 한번 쪄볼 생각이에요. 물론 귀찮으면 그때 가서 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때 2차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자, 2차도 지금 관심 없으시지 않으신가요? 저는 하나도 이때 2차 관심이 없었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신가요? 물론 제가 공통 지역이어서 경기분이나 서울분들이나 그런 다른 자체 지역 분들은 공감을 많이 못하실 수도 있는데 공통 지역에 한해서 저는 나름 고득점을 했다고 할 수 있으니까 꼭 또 후배님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영상 한번 그때 만들도록 할게요. 지금은 1차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무엇보다 1차 점수가 가장 높을수록 유리한 게 저희 시험이기 때문에 1차 깡패가 되시기를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 정말 1차 깡패 되세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1차 깡패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러면 안녕.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안녕.